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군수 물자를 서로 주고받자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이른바 ACSA를 한국에 제안한 것입니다. 탄약과 식량, 연료를 유사시에 서로 지원하자는 군사 협정입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사실상 적극적인 군사 동맹을 맺자고 한 것이니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매달린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이 숨긴 속내와 한국의 단호한 판단이 깔려 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해진 일본의 제안,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최대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 회담에서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이 ACSA를 제기했습니다.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같은 군수 물자를 서로 주고받기로 하는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큽니다. 두 나라 군대가 사실상 보급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거의 미국과 이스라엘급이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군수 물자를 쓸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해집니다. 군사적으로 두 나라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공식 세션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진전은 한국 국민의 지지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을 설득해달라는 압박성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얼마나 이 협정을 원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군사계에서는 방위상의 발언 자체가 매우 의외라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본 여론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굉장히 불신하고 그 성능도 깎아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야후 같은 사이트를 가보면 여전히 한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은 물론 조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에서 한국과의 방산협력, 군수협력은 금기시된 사안이었습니다. 같은 클래스인 일본이 한국과 그런 협약을 맺어봤자 일본이 손해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수십 년간 흐르던 이 자존심이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깨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 일본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AC, SA에 매달리는 걸까요? 사실 이건 어전을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와 함께 ACSA도 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가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됐고 한국은 계속 신중한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일본이 이토록 ACSA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지금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방이 적인 일본에게는 한국이라는 든든한 군수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제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어떻게든 일본을 지켜준다고 봤지만 그게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한국과의 상호 군수 지원을 상정하고 한국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부자애 때문에 일본이 움직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국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안 했겠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굽히는 모습이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자존심을 쉽게 버립니다. 두 번째로, 일본은 한국의 막강한 군수 생산 능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포탄약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합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한국의 이 무기들을 꺼내 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대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공격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대만 역시 한국의 파병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도 일종의 이중 안전장치로 한국과의 상호 군수 협정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자동으로 한국도 간접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 한미 군사 협력 구도에 일본이 정식으로 끼어들고 싶어 합니다. ACSA를 맺으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묶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인 협정이죠. 미국도 일본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면 오히려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중국을 상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들어 한국이 핵심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한국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충돌할 경우 한국이 중심에 나서서 일단 중국을 1차적으로 상대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런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즉 전작권 환수입니다. 일본이 ACSA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합치자고 하는데 한국은 독립하려 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최근 샹그릴라 대화에서 안규백 장관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미 의원들에게 전했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한국의 전작권 준비에 대해 이해하고 흡족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2020년에 이미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사안인데 이례적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환수까지 갈 것입니다. 일본은 자꾸 묶으려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주적으로 독립해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을 일본이 간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이제 다급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과 환수까지 완료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핵잠과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음 주부터 실무회담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핵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일본은 한국과 점점 멀어진다고 느낍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완성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핵잠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은 트럼프에게 대미 투자를 이야기하고 핵잠을 받아냈습니다. 한국은 줄 것이 많았기 때문이고 일본은 줄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이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가져오고 핵잠까지 추진하며 저만치 앞서가는데 일본은 한국 없이는 안보가 불안한 처지로 점점 동북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완전한 독립적 군사력을 표방하고 있어 일본을 책임져 달라는 속내가 숨긴 협정에 사인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이 왜 이렇게 신중하냐고 묻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일 분위기가 좋지 않았느냐. 이제 혐한도 없고 한일 간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된 게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한국의 현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과거사 문제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과 군수 물자를 주고받는 협정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안규백 장관도 양국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둘째, 일본의 군사 재무장 우려입니다. 일본은 최근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규제도 대폭 풀었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으면 일본의 재무장에 한국이 명분을 주는 셈입니다. 일본은 또한 한국의 국방 방산 노하우를 카피하려 들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무기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합니다. 값싸고 좋은 무기를 일본도 만들겠다며 국가 산업으로 키우려 하죠. 물론 이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정부와 함께 북한과 대치하며 만들어온 수십 년 국책 사업입니다. 반면 일본은 방산에 있어 정부와 민간이 오랜 기간 분리되어 이제 와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없다 하고 민간은 너무 비싸게 만들어버리는 구조가 굳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따라한다고 해봤자 될 리가 없는 싸움이지만 어쨌든 한국을 카피하고 경쟁하려 합니다. 한국도 그런 의도를 가진 이들과 군수 상호 지원을 약속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한국이 일본의 군수 보급을 여러 가지로 해주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은 생산 능력이 막강합니다. ACSA를 맺으면 결국 한국이 일본을 먹여 살리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얻을 것보다 일본이 얻을 것이 훨씬 많은 불공정한 협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숨겨진 속내를 한국이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일본은 이 협정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바마 민주당 시절 일본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따르면 실제 오바마 정부는 북한 폭격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터가 어디가 되느냐? 바로 한반도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한국 내에 있는 주한미군은 곧바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군수 물자를 지원해주는 척하면서 불씨를 심고 있는 모양새가 됩니다. 실제 여기서 더 깊은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전쟁이 일본 경제 부활의 결정적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특수로 일본이 다시 일어섰던 역사를 일본의 그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ACSA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이 군수 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길이 열립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들이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한국의 군사협정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독도에 대한 도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은 순시선을 보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제재판소에 회부해 자기들의 영토로 정당화하기 위한 단계이죠. 게다가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외교 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합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 들어 이런 도발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한 손으로는 군사협정을 맺자며 손을 내밀면서 다른 손으로는 한국 영토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을 어떻게 군사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이 ACSA를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나라와는 군사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군사 주권을 강화하는 자주 국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자권을 가져오고 핵잠을 갖추며 진짜 자주 국방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일본이 매달릴수록 한국의 위상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에게 묶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서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